톱구, 규칙은 충격적이야. 왜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해 불평하는 거지? 조명이 꺼졌다가 단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갈랐다. 숨소리마저 마이크에 잡힐 만큼 정적이 무거웠다. 방청석은 이미 결과를 기다리는 표정이 아니었다.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이번엔 어떤 규칙이 우리를 배신할지 그 불길한 예감이 관객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때 화면에 떠오른 단어 하나. 탑구. 찰나의 환호가 터졌고 거의 동시에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뒤따랐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면서도 눈을 찡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젓다가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상했다. 보통은 진출자가 늘어나면 기뻐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톱구는 축복이 아니라 폭발물처럼 보였다. 이게 공정한 거야? 누군가 관객석에서 새어나온 한마디가 마치 신호탄처럼 번졌다. 공정성이라는 단어는 단숨에 공기 중의 산소를 빼앗았다. 그 말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무대 위 노래만 듣지 않는다. 점수의 빈틈, 편집의 리듬, 심사평의 어조, 미세한 표정까지 모두 증거처럼 주워 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두 이름이 있었다. 빈예서, 이수연. 둘은 같은 무대에 서 있어도 전혀 다른 온도를 만들었다. 하나는 불꽃처럼 한 번에 사람을 태우고 다른 하나는 바늘처럼 조용히 심장을 찔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실력만 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실력 이야기는 뒤로 밀렸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건 진짜 재능이야? 아니면 제작진이 만든 재능이야?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위심은 날카로웠다. 과대평가라는 단어가 어느새 사실처럼 굴러다니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무대는 경연장이 아니라 법정이 된다. 관객은 청중이 아니라 배심원이 된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노래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변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된다. 1. 톱쿠의 발표는 왜 축제가 아니었나? 정면 스크린에 톱쿠 규칙이 떠오르자 카메라는 의도적으로 참가자들의 얼굴을 훑었다. 입꼬리가 올라가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누군가는 표정이 굳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의 힘은 기쁨이 아니라 버티는 힘 같았다. 왜냐하면 톱쿠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었다.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더 많은 기회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었다. 그런데 기준은 늘 명확해 보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흐릿해졌다. 그리고 그 흐릿함이 오늘은 특히 짙었다. 원래는 여기서 더 떨어져야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원래는 여기서 더 올라갔어야 했던 거 아니야? 서로 반대 방향에서 같은 불만이 터졌다. 그건 아주 위험한 신호다. 어느 한쪽만 화가 나는 건 흔한데 양쪽이 동시에 화가 난다는 건 룰 자체가 신뢰를 잃었다는 뜻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톱쿠를 숫자로 보지 않았다. 톱쿠는 방패였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가리는 방패. 그리고 방패는 늘 의심을 불러온다. 왜 하필 9야? 왜 하필 지금이야? 질문은 질문을 낳고 그 질문들은 결국 한 지점으로 몰렸다. 빈예서와 이수연에게 유리한 판이 된 거 아니냐는 의혹. 2. 빈예서, 천재의 빛은 왜 그림자를 만들까? 빈예서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올 때 공기가 달라졌다. 발끝이 닿는 소리마저 또렷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카리스마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연출이라고 불렀다.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정반대다. 전주가 시작되자 빈예서는 한 박자 느리게 숨을 들이켰다. 그 느림이 묘하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지금부터 진짜가 나온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첫 소절. 목소리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칼날 같았다. 날이 선데도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이 넘치는데도 과하지 않았다. 관객은 본능적으로 안다. 저건 연습으로만 되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빈예서에게 붙은 수식어는 늘 너무 크고 너무 빨리 붙었기 때문이다. 최연소 천재,
막을 수 없는 재능. 이미 우승이 정해진 사람. 사람들은 천재를 사랑한다. 하지만 동시에 천재를 의심한다. 특히 경쟁 프로그램에서는 더 그렇다. 천재는 스토리를 삼켜버릴 만큼 강력하다. 그리고 스토리를 잃은 사람들은 재미를 잃는다. 재미를 잃은 사람들은 이유를 찾는다. 이유를 찾는 순간 천재는 의심의 대상이 된다. 무대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을 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잘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당연히 잘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그 말이 잔인한 이유는 칭찬이면서도 족쇄이기 때문이다. 당연함은 예술가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다. 당연하면 감동이 줄어든다. 감동이 줄어들면 반감이 생긴다. 반감이 생기면 실력은 실력이 아니라 혜택으로 해석된다. 그때부터 빈에서의 고음은 고음이 아니었다. 그건 밀어주기 위 증거가 되기도 했고 이미지 메이킹 위 결과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무대 뒤 대기실, 카메라가 잠시 스치듯 잡아낸 장면이 있었다. 물을 들이키는 빈에서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긴장, 피로, 그리고 내가 또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의 흔적이었다. 천재라 불리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실수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실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욕을 먹는다. 3. 이수연. 조용한 실력이 왜 더 큰 논쟁을 부를까? 이수연은 빈에서와 달랐다. 등장부터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수연이 무대로 나올 때 관객은 더 조용해졌다.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소리 없는 긴장감이 무대를 감쌌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화려하게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한 한 음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확히 꽂혔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는다. 이건 잘하는 노래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노래라는 걸. 그런데 무대가 끝나자 또 다른 불만이 터졌다. 왜 점수가 저 정도야? 저건 더 받아야 하는데. 아니야. 너무 감정에 기대는 거 아니야? 같은 무대를 보고도 평가가 갈렸다. 이수연은 그런 유형이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닌 무대를 하는 사람. 정답이 하나가 아니면 심사 기준이 흔들린다. 기준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또 공정성을 꺼낸다. 그리고 여기서 톱9가 다시 등장한다. 점수가 애매해도 결국 들어가겠지. 어차피 톱9니까. 이 말은 이수연에게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이수연이 받은 칭찬조차 규칙 덕분으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수연은 스스로의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규칙을 끌어와 결과를 설명해버린다. 그때 이수연이 대기실에서 짧게 내뱉은 한마디가 마이크에 실렸다. 노래로만 봐주면 안 돼요?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음이 길게 남았다. 이 한마디에는 억울함도, 두려움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도 섞여 있었다. 4. 사람들이 공정성을 말하는 진짜 이유.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공정성을 외치는 건 항상 정의감 때문이라고. 하지만 현실의 공정성은 더 복잡하다. 공정성은 종종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내가 좋아하는 참가자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내가 싫어하는 참가자가 올라갈까 봐 불안해서. 룰이 바뀌는 순간 내 판단이 틀릴까 봐 불안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성이라는 단어로 불안을 포장한다. 마치 객관적인 척하면서도 사실은 감정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빈예서와 이수연을 향한 의심은 단지 팬덤 싸움일까? 그렇지 않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질문이 점점 무대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다는 점이다. 저 아이는 진짜 실력일까? 저 아이는 누가 밀어줄까? 저 아이는 왜 자꾸 화면에 잡힐까? 이 질문들은 결국 재능을 재능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때부터 프로그램은 경연이 아니라 신뢰 게임이 된다. 오, 과대평가인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강한 재능인가?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나온다. 재능이 강하면 그 자체로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다. 누군가는 하루에 10시간을 연습해도 안 되는 걸 누군가는 한 번에 해낸다.
그건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말하면 끝이다. 하지만 경쟁 프로그램은 원래 그런 세상을 견디기 어렵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노력하면 바뀐다는 서사를 팔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재는 그 서사를 흔든다. 천재는 말한다.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천재는 늘 공격받는다. 과대평가라는 말이 붙는다. 혹은 그냥 운이 좋다는 말이 붙는다. 그 말들은 사실 천재에게 던지는 돌이 아니라 세상에 던지는 항이다. 왜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하지? 빈예서와 이수연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을 사람들의 입에 올려놓는다. 빈예서는 폭발력으로, 이수연은 정확함으로, 그리고 톱9 규칙은 그 질문에 불을 붙는다. 숫자가 늘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기회를 보지 않고 의도를 본다. 의도를 보기 시작하면 모든 장면은 편집처럼 보인다. 모든 칭찬은 각본처럼 들린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은 누군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기 목으로 숨 쉬고 자기 심장으로 떨고 자기 목소리로 버틴다. 그건 연출로 만들기 어려운 진짜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